어떤 아니, 고민이 그거는 있으실까요? 아, 네. 제가 아파트 하나, 상가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이제 또 뭐 다른 조그만 아파트가 좀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앞으로 아파트를 팔거나, 뭐 예, 상가주택을 팔거나 했을 때, 네, 이제 저는 이게 뭐, 큰 돈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작은 단독주택이나 이런 걸 사서 이렇게 하나씩 저축하듯이 모으면 좋겠다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 양도세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잘 안 되고 그걸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뭐 누가 이제 상가가 좋다. 이제 전체 이렇게 근인생활 시설로 된 상가나 이런 거를 한번 구입해보면 어떻겠냐. 다른 거 다 처분을 해라.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상가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 상가요. 전체 이제 아, 새로운 용어를 만드셨습니다. 전체 상가. 전체 상가. 아, 그러니까 상가 주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대부분. 아니면 주택이 아, 없는 통상가 건물. 네네네네. 통상가 건물. 그러니까 근생으로 이루어진 상가 건물.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층별로 다 주택이 아닌 사무실 용도라든지 그런 용도로 그 월세를 임대를 놓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예, 예, 예. 네, 예, 그런데요. 근데 이제 그런 방향이 맞을지 아니면 근데 그게 이제 좀 관리가 어려우니까 네, 그런 방향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익숙하게 그냥 조그만 집들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여태껏 했던 것처럼 네. 사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상가를 잘 자, 모르겠어서 이거 보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만약에 다 처분을 하고 상가주택을 산다. 그러면 자, 뭐가 예, 있냐면요. 만약에 다 처분을 했다. 다 예. 처분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사고 싶은 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한 30억에서 40억 사이나 되는 상가 건물, 통상가 건물을 사고 싶은 거죠. 30억에 40억 매매가입니까? 아니면 현금 기준입니까? 매매가요. 그러니까 매매가. 네. 자, 세법상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자, 1층에 뭐 근생, 그러니까 근생은 주택이 아닌 겁니다. 이거 네. 근생 뭐 여기가 뭐 병원이 됐든 뭐 장사하는 게 됐든 사무실 용도가 됐든 그러면서 내가 4층이나 이렇게 거주를 한다. 그러면은 이 4층을 거주하게 되면 여기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네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9억 초과, 그러니까 뭐 12억이 기준이 되면 이제 12억이 되겠고, 지금 법 통과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네. 그 이상은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죠. 네네네네. 그게 이제 뭡니까? 10년에 40%, 거주 40%, 보유 40%, 네네네. 80%까지 되는 거고, 네네네. 이 근생에 대한 부분은 15년에 30%가 되는 거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아, 네네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채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주거로 쓰는 게 세법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요. 아, 근데 뭐가 있죠? 네? 근데 네. 만약에 이 사무실이 이 세가 잘라질까요? 주거가 세가 잘라질까요? 주거가 잘라지지 주거가 않나요? 잘라지죠. 네네. 그러니까 주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이제 근생을 사는 이유가 지금 요즘에는 네네. 내가 거주 주택이 있고 저는 거주를 할 생각은 없거든요. 거주는 따로 하고, 아니 이제, 그러니까 내 거주 네네. 주택이 있고 네네. 따로 한다고 하면 네. 주택이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아, 예. 이해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저는 상가 건물에서 주거용을 만들 생각은 전혀 아니 없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비교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자꾸 말을 아, 끊어요. 죄송해요. 예, 네네. 예. 자, 주택을 하게 되면은 네. 여기는 이제 중과세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대출이 더 안 나옵니다.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올 수가 아, 있어요. 네. 이 투기과열지구나 네네. 이런 데서 그럼 내 자본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근데 아, 그렇죠. 상가 네. 부분은 네. 상가 부분은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실이 생길 염려를 걱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지가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입지가. 아, 네네. 특히 지금 네. 코로나 시대에 공실이 더 많아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더 꼼꼼하게 봐야 돼요. 아, 공실이 됐을 때 주거는 쉽게 이렇게 내가 시세만 조금 내리면 쉽게 그 모을 수가 있어요. 예, 그 예, 예. 임차인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상가는 요즘에 시세를 좀 내리더라도 구하기 힘들 수가 있어요. 입지에 따라서. 아, 그게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네. 무조건 근생 건물이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내가 살면서 하는 게 좋다고 따지기보다는 이런 걸 따져서 입지까지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가 어찌 됐든지 간에 자 근생 건물로 다 샀어요. 네. 내 거주 주택이 있고. 네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전철 역세권에서 이만큼 멀어. 아, 네네. 근생이야. 예, 예. 땅도 예뻐. 예, 예. 근데 공실이야. 내가 살 때는 공실 아니었는데 내가 들어가자마자 다 나간다고 그래. 내가 살 때 있잖아요. 네. 임대차 계약이 어떻게 됐고 여기에 계속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가더라도 내가 네. 채울 수 있는지 나가더라도 채울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네. 네, 내 자리에 내 마음에 누군가 들어왔는데 예.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굉장히 네. 똑같은 거예요. 이 부동산이 30억, 40억짜리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정도예요. 근데 갑자기 다 떠나버려, 이 사람들이. 아, 그거는 제 비유법이 거의 맞을 거예요. 미쳐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좀 공실 염려가 되는 부분은 신경 그렇죠. 써서 건물을 이거는 봐야 그러니까 된다는 근생 건물은 네네. 이게 참 지금 세법으로는 내가 거주주택 있을 때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예, 예. 그러니까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사기에는 좋은데 예, 예.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음, 공실이 되는 점. 예. 음. 그래서 그 교통이 부분을 네네. 네. 그 부분을 잘 살펴가지고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입지를 봐야 되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샀을 때 감정가를 봐야 됩니다. 네네. 매매가도 중요하지만 매매가 대비해서 감정가가 현저하게 낮으면 보통 감정가의 80%까지가 대출이 되거든요. 예, 예, 예.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감정가가 높다는 것은 매매가를 그만큼 더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매매가 대비해서 감정가가 낮다는 것은 이게 호가 자체가 좀 높다는 걸 반증할 수도 있어요. 네. 아, 호가가 높다. 예, 그러니까 감정하는 분들이 볼 때 이거는 좀 높게 좀 그 책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 전에 은행에다가 감정도 떠보세요. 네네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공실이라든지 예. 수익률을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네. 이 수익률을 커버 못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내가 계산했던 거에서 현저하게 차이 나면은 내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져요.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내 돈이 더 많이 나가면. 그러다 보면은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밤에 잠이 와야 안 와요? 안 오겠죠. 잠이 안 오겠는데 밤에 계속 잠이 안 와요. 그러면은 그렇겠죠.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고 아침에 자면 어때요? 부시시합니다. 부시시해가지고 밖에 나가도 갑자기 핸드폰을 놓고 나와요. 그러면 다시 집에 들어가. 그러면서 이제 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야. 밖에 나가도 막 그 누구를 만났는데 대화하는 것도 철수한테 영이라고 그러고 막 엉망이야.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 왜 그래? 싫은다. 뭐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어때요? 제 어떤 비유가 예측이? 이게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예. 아주 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걸 좀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예. 그러면 그런 그걸 것 정확하게 같아요. 봐야 네. 됩니다. 예. 시세 대비 싸게 나왔다? 싸게 나온 거 무조건 사야 된다? 무조건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거기 이제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 싸다. 같아요. 네네. 싸다, 이건 함정일 수 있어요. 함정. 네. 함정. 싼 거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조사를 하세요. 왜 싼지. 예를 들어서
이 대로변에 접해 있는 면적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이런 건물이다. 이 대로변에 네네네. 이런 거는 어때요? 접혀 있는 면적이 그렇게 싸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 이걸 감안하더라도 가격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지만 예, 제가 본 것 중에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건물이 있었어요. 50한 7억 달라고 했는데 요런 지금 딱 요 정도예요? 맞아요. 예. 제가 그래서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 할 줄 제가 다 생각보다 아는 거야. 네네네. 예. 귀신이요, 그 땅이 귀신.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네. 싼 거였구나. 이 부동산에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저기 그 전보로 많이 가고 뭐 가서 구타러 가고 뭐 그런 분들 되게 많대요. 상담해 보면 참 저야말로 제가 거의 그 점쟁이 수준 아닌가요, 지금? 예, 그러신 것 같아요. 너무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걸 두들겨 보면서 한번 보시고요. 예. 네. 예. 소리를 보면은 이제 용도적이 이제 뭐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뭐 거기에 따라서 다 건축할 수 있는 용도도 다르고 어떤 거는요 또 이런 게 있어요. 네. 용적률이 초과를 한 게 있어요. 옛날 건물은. 옛날은 법적으로 대충 그냥 허술하였기 때문에 용적률이 우리 서울시 조례로 2종이면 200%까지 지을 수 있는 게 250% 정도까지 지금 지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신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어요. 기존 면적보다. 지금 그런 건물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지금 현재 네. 보면 수익률이 좋아. 네네. 수익률이 좋아. 왜? 용적률을 50%더 찾아보고 있으니까 수익률이 좋은 거야. 근데 신축을 하다 보니까 줄어들어요. 그거 네. 감안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조건 수치가 좋다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예. 내가 혈압 쟀는데 혈압이 정상이야. 영원히 정상일 수 없잖아요. 예. 예, 늘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건강은 늘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부동산도 예, 자나깨나 예, 부동산 조심. 네. 아시겠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참고해서 좋은 입지의 매물을 구해서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네네. 구독자는 적어도 한 10분 네. 정도는 모아주세요. 네네네네. 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우리 이거 제가 말씀드리지만 간단하게 이거 뭐 근생 사면 좋습니까? 여러 개를 쪼개서 사면 좋습니까?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를 따져야 돼요. 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오늘 이런 방송들은 2번, 3번씩 계속 반복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